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라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저는 심즈비 심리상담 발달 연구소의 소장 이다금입니다. 제가 오늘 이 책 하와이에서 전해지는 비밀의 치유법이라는 부제가 붙은 호오포노포노의 지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힘든 부분이 있거나 특히 상황의 문제, 상대방의 문제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다면 꼭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슈렌 박사랑 마사오미라는 사람이 같이 책을 지었어요. 슈렌 박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심리학자고요. 문제 해결과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전문가로 40년 이상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호오포노포노를 현대화하고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많이 했고요. 이분이 이 책 호오포노포노의 비밀도 같이 지었죠. 그리고 하와이 주립정신병원에서 상담 심리학자로 일을 하면서 이 호오포노포노의 방법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이루었어요. 오늘 제가 그 부분도 소개를 드릴 텐데요. 그럼 호오포노포노가 무엇일까요? 아마 알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요. 호오포노포노는 하와이에서 400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문제 해결 방법이에요. 전통적인 호오포노포노는 지도자가 있고 모든 참석자들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참가자마다 생각이 달라서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소개하는 호오포노포노는 모르나라는 사람이 개발을 한 건데요. 집단이 아니라 개인의 작업이고요. Self Identity 호오포노포노라고 해요. 그럼 호오포노포노가 무엇일까요? 호오포노포노는 하와이 말인데요. 호는 목표라는 의미고요. 포노포노는 완벽함이라는 뜻인데요. 호오포노포노 하면 완벽을 목표로 수정하는 것, 잘못을 바로잡는 것, 이런 뜻이 있다고 해요. 심리치료 방법마다 문제의 원인,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원인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호오포노포노에서는 문제의 원인을 우리의 무의식 안에 있는 기억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무의식이라고 하면 우리 개인의 무의식도 있지만 이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로 쌓여진 그 무의식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에 있는 기억이 우리의 삶을 왜곡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프로이트는 빙산을 예로 들어서 의식과 무의식을 설명을 했는데요. 실제로 빙산을 보면 수면 위로 나타나는 부분은 굉장히 적어요. 사실은 많은 부분은 그 수면 밑에 숨어 있거든요. 이것처럼 우리가 의식하는 것보다 무의식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우리는 잘 의식하지 못하지만 무의식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셀프 아이덴티티 호오포노포노는 우리 안에 신성의 지혜가 있다고 해요. 그 신성의 지혜는 카이라고 하는데 영감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아는 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실수도 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신성의 영감은 가장 좋은 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오포노포노는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신성의 지혜와 연결이 되어서 원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은 행복하고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를 의미하고요. 우리가 신성의 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무의식에 너무 많은 기억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무의식에 있는 기억을 제거하면 고통이나 고민,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있는 기억을 제거하고 없애는 과정을 정화라고 표현을 해요. 호오포노포노에 의하면 모든 어려움의 원인이 나의 무의식 안에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나쁜 행동을 하거나 불합리한 행동을 했을 때 그거 역시 내 안에 있는 무의식에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상황의 어려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모든 게 내 무의식의 책임이라면은 내가 뭘 잘못한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잘못하고 잘못하지 않은 것의 문제가 아니라요. 내 무의식에서 만들어졌다라고 가정을 하면 내 무의식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면 그 일이 해결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책을 접하고 자유로움을 느꼈거든요. 굉장히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상대방을 변화시키고 상황을 변화시키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나에게 있고 그거를 정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해결책까지 있기 때문에 삶에 대해서 훨씬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여러분은 좀 어떠신가요? 그래서 휴렌의 경험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휴렌이 호오포노포노를 알게 되고 모르나라는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한 지 한 1년 정도 됐을 때 살인이나 강간 같은 큰 죄를 지은 정신장애자를 수용하는 병동에서 일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로 보면 치료감호소 같은 의미겠죠? 그 병원에는 정신과 의사가 없어서 휴렌한테 와서 그 역할을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휴렌은 심리학 교육 쪽에는 경험도 있고 학위도 있었지만 정신과 의사도 아니었고 환자를 치료해본 경험도 전혀 없는 상태였어요. 그냥 일반 환자도 아니고 그런 범죄까지 저지른 굉장히 심한 환자를 치료해달라고 하니까 그 일을 사양을 했는데 그 제안을 한 사람은 휴렌이 호오포노포노를 하기 때문에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휴렌은 1983년부터 87년까지 5년 동안 그 병동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그 병동에 정신장애인으로 꽉 차 있었어요. 정원이 다 차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서로 간의 폭력도 굉장히 심했고 심지어는 직원들도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수용자들에게 약을 대량으로 투여를 하고 수갑과 족쇄까지 채워가지고 침대에 묶어놓는 일도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저도 정신과의 그 폐쇄병동에서 일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위한 곳은 아니었고요. 조현병이나 심한 우울증 같이 정신과적인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입원해 있는 곳이었는데요. 거기서도 정말 상태가 안 좋으면 그렇게 격리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수갑이나 족쇄가 필요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휴렌 박사가 계속 정화를 했어요. 근데 굉장히 특이한 건 뭐냐면요. 휴렌 박사는 병동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나 간호사들에게 아무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환자들과 직접 얘기도 하지 않았고요. 어떤 치료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럼 뭘 했을까요? 환자들의 파일을 보면서 호오포노포노 방법에 따라서 정화를 계속한 거예요. 근데 그 환자들의 파일을 볼 때 휴렌 박사는 굉장히 몸 안에서 고통이 느껴졌다고 해요. 여기서는 그게 바로 휴렌 박사가 그 환자들과 무의식 안에 있는 기억을 공유하게 됐다는 거고요. 그런 고통 자체가 환자들로 하여금 이상행동을 하게 하는 일종의 프로그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휴렌 박사는 환자를 만나지도 않고 환자 각각의 파일을 보면서 계속 정화를 해요. 놀랍게도 휴렌 박사가 한 건 정화를 한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몇 개월 후부터 그 환자들이 안정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이 줄어들게 되고 병동 내에서 수갑이나 족쇄 없이 이동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병동 분위기도 굉장히 달라져서 심지어는 테니스나 조깅 같은 활동도 허용이 되었어요. 제가 다니던 정신과 병원 같은 경우에도 환자들의 상태에 따라서 약간의 외부 활동이나 체육 활동이 좀 허용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너무 심한 경우에는 그런 것조차도 허용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심하던 환자들이 많이 좋아졌다는 의미죠. 그래서 절대로 증상이 개선될 것 같지 않던 환자들도 많이 좋아져서 퇴원을 하기 시작했고요. 휴렌 박사가 일을 그만둘 때쯤에는 병동 내의 폭력이 아예 없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결국은 병동에 환자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다고 해요. 다 좋아진 거죠.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을까요? 휴렌 박사가 정신질환도 있고 범죄도 저지른 이런 심각한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100% 자신의 책임이라고, 즉 휴렌 박사가 자신의 책임이라고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계속 정화를 한 거예요. 여기서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요. 이 사람이 뭐 치료가 돼야 돼, 어떻게 돼야 돼, 이런 생각이 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모든 원인이 100% 다 내 자신, 즉 나의 무의식에 있다라는 거를 알고 받아들여야 해요.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 모든 것이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이해하고 무의식에서 그걸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 상대방의 모습에서 마음에 안 들거나 싫은 부분이 있다면 자기 내면에도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내면에 있는 싫은 모습을 정화하면 상대방의 모습에서도 그게 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네 마디 치유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네 가지 말이 호호포노포노에서 정화하는 방법이에요. 이 네 마디로 무의식 속에 있는 기억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면의 아이를 사랑함으로써 정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네 마디를 다 하셔도 되고요. 때로는 고마워, 사랑해 이 두 마디 혹은 사랑해 이 한마디로 충분할 수 있어요. 사랑합니다 라는 말에는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 말이 다 포함된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상대방이나 상황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상황 혹은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모든 게 내 안에, 즉 나의 무의식에 책임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나의 무의식을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네 마디를 함으로써 정화를 하는 거예요. 물론 한 번 한다고 되지 않고 좀 반복해서 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휴렌 박사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심한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었던 거는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정화를 계속했기 때문이라고요.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는 집착을 내려놓는 거예요. 욕심이나 집착이 있다는 거는 내가 아직 비워지지 않은 거거든요. 내 안에 있는 신성의 지혜로부터 영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제로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돼야 돼요. 기억이 다 싹 지워진 상태가 돼야 되는데요. 욕심이나 집착, 결과에 대한 기대나 바라는 게 있다는 거는 제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고 인식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는 미래를 볼 수도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이게 좋을 것 같지만 사실 먼 미래에서 보면 이게 좋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제로 상태가 아니면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계속 정화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우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신성의 지혜로부터 영감을 얻게 되고 그 영감을 통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요. 자신만의 이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한 이익을 생각해야 돼요. 즉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는 존재고요. 우리가 제로 상태가 될 때 그걸 더 경험할 수 있는데요. 제로 상태일 때는 뭔가를 노력하지 않아도 원래 갖고 있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모차르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잎사귀가 떨어지는 것만 보고도 음계가 떠오르고 작곡을 할 수 있었다고 하거든요. 호호포노포노의 지혜에서는 정화 방법을 정말 많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병은 블루 솔라 워터를 만드는 병이에요. 여기에다 물을 넣고 햇빛이 드는 곳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놔두게 되면 정화를 해주는 그런 물이 된다고 해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한 정화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건 도구 없이 여러분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정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모든 원인이 100% 내 자신, 즉 나의 무의식에 있다는 거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무의식의 기억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그걸 정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한마디로도 가능하고요.
세 번째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거. 내 상태를 제로 상태로 만드는 거요. 마지막으로 나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두의 이익을 생각하는 거요. 어떠신가요? 한번 이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거나 힘든 부분에 대해서 정화를 해보시고 경험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